새벽 4시 37분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어요. 화면을 확인한 순간 눈이 번쩍 떠졌죠. 카드 결제 알림이 17개가 한꺼번에 떠 있었어요. 손가락을 떨며 하나씩 열어봤는데 마지막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총 결제 금액 18, 342영원. 이게 뭐야? 옆에서 자고 있는 민호 오빠를 흔들어 깨웠어요. 오빠, 이것 좀 봐. 내 카드로 1,800만 원이 결제됐어. 오빠가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가 쓰신 거 아니야? 오빠가 그랬잖아. 어머니가 수진이 집 가구 몇 개만 사신다고 500만 원이면 된다고. 사실 시어머니한테 카드를 빌려드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에 시댁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도 시아버지 칠순잔치 때도 제 카드를 쓰셨죠. 그때마다 한 달 안에 꼬박꼬박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믿었던 거예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오빠가 저녁을 먹다가 말씀하셨죠. 지혜야, 수진이가 드디어 전세 구했대. 그런데 집이 완전 빈집이라서. 어머, 축하해요. 근데 가구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우리 엄마가 좀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통장에 여유가 없으시대. 그래서 지혜 내 카드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다음 달에 엄마 적금 나오시면 바로 갚으신대. 저는 망설였어요. 선생님 월급으로 학원비까지 벌어서 겨우 집 대출금 갚고 있는데 갑자기 큰 돈을 빌려드리는 건 부담이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엄마 말씀으로는 기본 가구만 사면 500 정도면 된대. 침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만 500이요. 그 정도면 엄마가 얼마나 수진이 걱정하시는데 수진이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러스트 작업도 하는데 진짜 바빠서 가구 고를 시간도 없대. 엄마가 대신 좀 봐주시겠다는 거야. 민호 오빠 눈을 보니까 제가 거절하면 오빠가 얼마나 난처할지 보였어요. 신우이한테 좋은 새언니 이미지도 지키고 싶었고요. 알았어요. 근데 한도는 700까지만 설정해 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고마워, 지혜야. 우리 엄마도 분명 고마워하실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카드 쓰시라고 내일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 돈이 좀 안 도는데 수진이 집에 꼭 필요한 것만 사주고 싶어서.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한도를 700만 원까지만 설정해뒀어요. 그 이상 쓰시면 저희도 좀 어려워서요. 그래. 염려 마라. 엄마가 그것도 모르겠니? 기본 가전만 사면 되는데 뭘.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다음날 오전 시댁에 카드를 갖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카드를 받으시면서 또 다짐하셨어요. 진짜 기본적인 것만 살게. 침대, 냉장고, 세탁기 이거면 되지. 네, 어머니. 그런데 혹시 금액이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 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라. 수진이도 옆에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죠.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요즘 진짜 정신없어서. 언니 덕분에 엄마가 도와주신대요. 아니야,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날 오후부터 알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KB국민카드 2, 380영원 승인. 삼성전자 냉장고. KB국민카드 1, 850영원 승인. LG전자 세탁기. 아, 시작하셨구나. 괜찮았어요. 예상했던 금액이었으니까. 가전제품은 원래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후 KB국민카드 3240 영원 승인 한샘 가구 65인치 스마트 TV. TV도? 좀 이상했지만 요즘 TV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저녁 7시쯤 또 알림이 왔어요. KB국민카드 450 영원 승인 NX 3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파가 400만 원?
그것도 리클라이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2380영 더하시 1850영 더하시 3240영 더하시 450영 이굴 11 620영원. 한도 700만 원을 이미 400만 원 넘게 초과했어요.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카드 결제 내역 봤는데요. 이미 1160만 원 쓰셨어요. 700만 원 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게 지혜야. 엄마가 막상 가구점에 와보니까 수진이 집이 생각보다 넓더라고. 저렴한 거 사면 금방 망가지잖아. 그래서 좀 좋은 걸로. 어머니, 그래도 400만 원짜리 소파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저희도 소파가 100만 원대인데 너희는 너희고 수진이는 수진이지.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 하나 장만했으면 좋은 가구 좀 써야지. 그래도 어머니, 약속은 약속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혜야, 너 지금 700만 원 넘었다고 그러는 거니? 엄마가 다음 달에 다 갚는다잖아. 그걸 못 믿겠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동생 집 가구 좀 사주는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어떡해. 엄마 정말 실망이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민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벌써 1100만 원 넘게 쓰셨어. 700만 원 한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10분 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수진이 집이 생각보다 커서 가구를 더 사야 된대. 그리고 엄마 말씀으로는 다음 달 적금 나오면 진짜 바로 갚으신대. 오빠는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드는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 입장도 이해 좀 해줘. 막내딸 집 장만했는데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그럼 내 마음은? 우리 집 대출금은?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1100만 원이면 우리 집 대출금 석 달치예요. 학원에서 벌어온 돈까지 합쳐서 겨우겨우 갚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KB국민카드 890영원 승인. 다이슨 무선 청소기, 건기청소기 세트. KB국민카드 650영원 승인. 쿠쿠 프리미엄 전기밥솥 더시 에어프라이어. 손이 떨렸어요. 공기청소기, 프리미엄 밥솥.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공기청소기까지 왜 사세요? 아니,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수진이 건강 생각해서 엄마가 사주는 건데 그것도 안 돼? 그건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아니,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제 카드 한도가 이미. 알았어. 이제 그만 살게. 아, 진짜 며느리가 이렇게 까다로울 줄 몰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도를 확인해 봤어요. 총 사용액 16, 160, 0원. 은행 앱을 열어서 한도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뭐지? 내가 변경한 적 없는데. 은행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지난 3일 오후 2시에 한도 상향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한 적 없는데요. 전화로 본인 확인 후 변경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잠깐만요. 전화 녹취 있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면. 정신이 아찔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 전화하신 거예요. 급히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카드 사용 정지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요. 네, 고객님. 카드 정지 처리했습니다. 학교에 겨우 도착했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전화 43통. 수진, 카카오톡 메시지 38개. 민호 오빠, 전화 32통. 시아버지, 전화 14통. 수업 중인데도 전화가 계속 와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았어요. 쉬는 시간에 확인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127개였어요.
시어머니, 지혜야, 카드 왜 막혔어? 당장 풀어. 시어머니, 내가 지금 가구점에서 망신당하고 있어. 결제가 안 된대. 시어머니, 전화 안 받을 거야? 어디서 시어머니를 무시해? 수진, 언니, 지금 엄마가 카드 안 된다고 울고 계세요. 수진, 언니 마음은 이해하는데 엄마 체면 생각해서 좀 풀어주면 안 돼요? 수진, 언니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호 오빠, 지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민호 오빠, 엄마가 지금 난리야. 카드 좀 풀어줘. 민호 오빠, 우리 집에 문제 생기면 너 책임질 수 있어? 점심시간에 민호 오빠가 학교 앞으로 찾아왔어요. 지혜야, 엄마가 지금 가구점에서 결제 못해서 난리야. 이미 배송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카드 막혀서 취소될 것 같대. 오빠,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은행에 전화해서 한도를 올리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은행에서 확인했어. 3일 전에 한도 상향 신청이 들어왔대. 내가 한 적 없어. 오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지혜야, 일단 이번만 넘어가자. 엄마가 다음 달에 꼭 갚으신대. 오빠는 내 편이 아니구나. 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오빠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야. 결혼한 지 4년인데 오빠가 나 편 들어준 적 있어. 오빠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 이제 수업 들어가야 돼. 그날 오후 내내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울렸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야, 김지혜. 너 때문에 엄마가 오늘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민호 오빠도 옆에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저는 700만 원만 쓰신다고 해서 카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700, 수진이 집이 얼마나 넓은데 700으로 뭘 해? 그리고 엄마가 다음 달에 갚는다잖아.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 전화하신 거 맞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한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엄마가 어머니, 그건 사기예요. 불법이라고요. 뭐? 지금 네가 시어머니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동의 없이 은행에, 아니, 가족끼리 그게 무슨 사기야. 엄마가 며느리 이름 좀 빌려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여보, 민호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지혜 말이 맞아요. 본인 동의 없이 한도를 올리는 건 너마저 지금 엄마한테 이래? 네가 애초에 지혜 설득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엄마, 아니, 지혜야. 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수진이한테 좋은 거 사주는 게 배 아프니?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하겠어? 남편 동생인데, 그것도 시동생인데 집 가구 몇 개 사주는 걸 이렇게 막을 이유가 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사람 할 소리인가요? 어머니, 저는 지금 1,800만 원이 결제된 걸 보고 놀라서 온 거예요. 500만 원이 1,800만 원이 됐는데 제가 화내는 게 이상한가요? 1,800이 뭐 어때서? 엄마가 갚는다잖아. 언제요?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다음 달 적금 나오면 갚을 거야. 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1,800을 어떻게 갚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조금씩이요. 어머니 수입이 있으세요. 야, 김지혜. 네가 지금 시어머니 경제력을 따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엄마, 지혜야, 무슨 일이니? 시댁에서 전화 와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면서? 엄마, 그게, 알았어. 엄마가 지금 갈게. 주소 보내. 엄마 괜찮아. 엄마는 오지 마. 보냈어. 30분 후에 도착한다.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어머, 친정엄마한테 일렀어? 진짜 철없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가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엄마는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아이고, 사돈이 왜 이렇게까지? 제 딸 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사돈어른, 제가 듣기로는 제 딸 카드로 1,800만 원을 쓰셨다면서요? 그게 수진이 집 가구 사느라.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그 1,800만 원 다 갚아드릴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정말요? 사돈 고맙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차용증입니다. 사돈 어른이 서명하시면 제가 오늘 당장 1,80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차용증이요. 네, 원금 1,800만 원, 이자는 연 10%로 하겠습니다. 매달 말일까지 200만 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사돈. 가족끼리 뭐하러 차용증까지. 사돈 어른, 제 딸도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제 딸한테는 동의도 없이 은행 한도를 올리시면서 차용증은 왜 못 쓰세요? 그게 혹시 갚을 생각이 없으셨나요? 아, 아니에요. 당연히 갚을 거예요. 그럼 차용증 쓰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겠네요. 갚으실 거니까. 엄마가 볼펜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차용증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를 구겼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연 10% 이자라니. 사채업자도 15%는 받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10%로 깎아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 이자를 받는다는 게 사돈 어른도 제 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동의 없이 1,800만 원을 쓰시지 않으셨겠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참,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스크린샷이 여러 장 띄워졌어요. 수진이가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이었어요. 언니 진짜 호구야. 엄마가 언니 카드로 뭐든지 살 수 있대. 어차피 다음 달에 적금 1,000만 원 나오면 500 정도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다고 할 거래. 언니 표정 봤어야 했는데 진짜 순진해.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수진 씨 친구분이 제 딸 지인이더라고요.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사돈 어른,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으셨죠? 아니에요. 수진이가 장난으로 한 소리를. 장난이든 진담이든 제가 친척 단톡방에 이거 올려볼까요? 사돈네 친척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김지혜가 시댁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시댁에서는 제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돈, 제발 차용증 쓰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 캡처본을 친척들한테 돌릴까요?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볼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차용증에 사인했죠. 현명한 선택이세요. 첫 납입일은 이번 달 말일입니다. 200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엄마가 저를 돌아봤어요. 지혜야,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엄마, 딸아,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착하고 배려심 있는 건 맞지만 그게 호구가 되라는 뜻은 아니야. 저는 민호 오빠를 봤어요. 오빠, 지혜야. 나 오빠한테 2가지 선택권 줄게. 뭐? 첫 번째, 우리 같이 부부 상담 받자. 가족 경계선에 대해서, 재정 관리에 대해서, 배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혼. 오빠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지혜야, 그건 너무. 오빠, 나는 4년 동안 참았어. 맨날 어머니 편만 드는 오빠. 나한테 조금만 참아달라고만 하는 오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이번 주 안에 상담센터 예약해. 안 그러면 나 진짜 갈게.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딸아, 착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근데 엄마, 차용증은 진짜 받을 거야? 당연하지. 안 받으면 저 사람들도 같은 짓 해. 돈으로 배워야 정신 차려. 3개월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200만 원씩 엄마 통장에 입금하셨어요. 한 번도 늦지 않고요. 민호 오빠는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거부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 결국 동의했죠. 상담 선생님은 오빠한테 말했어요. 민호 씨, 당신은 착한 아들 콤플렉스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수진이는 SNS에서 저를 차단했어요. 당연하죠. 본인 카톡이 유출된 걸 알았을 테니까.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최소한의 연락만 해요. 명절에도 저희 부부는 오빠 집에 안 가고 중립 장소인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제 민호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혜야, 그때 네가 그랬어야 했어. 아니, 더 진작에 그랬어야 했어. 미안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할게. 엄마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은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착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